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재건축 사업소 분석 하나 해볼 건데요. 강동구에 있는 고덕 현대아파트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고덕 현대아파트 입지는 이쪽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 고덕역이 있고요. 고덕 중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한 아파트인 고덕 그라심은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위치된지 아시겠죠? 5호선과 9호선 4단계 공사 중 써있죠. 9호선이 공존해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실거래가를 가격을 보니까 31평 같은 경우는 12억 5,500만원, 46평 같은 건 15억 3천까지 거래가 된 모습이고, 이 아파트는 524세대의 용적률 180%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고덕 현대아파트의 평균적인 대지집을 보니까 현재 21.6평형이에요. 두 가지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1평과 46평이 있기 때문에 평균 대지지분이 20평이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용적률이 180%의 역세권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사업성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덕 현대아파트 사업성 분석입니다. 보통은 이 재건축 아파트의 비례율은 100%를 맞춥니다. 예, 왜냐면 100%가 넘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났다는 뜻이긴 한데, 수익이 많이 내게 되면은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게 때문에 차라리 고급화를 지향을 하거나 뭐 다른 쪽으로 비용을 더 써서 수익이 없는 형태로 만들려고 노력들을 해요. 근데 100% 미만이다 그러게 되면은 보통은 또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100으로 맞추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저도 비례율을 100%로 맞추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83%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추가 분담금을 내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비례율이라는 것은 뭐 숫자를 맞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요 83%의 비례율로 놓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평 금액은 31평이 13억, 46평형이 16억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현재 거래 금액이 31평이 12.5억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46평이 15억 5천이었죠. 네, 그리고 요즘 호가는 요 정도 부릅니다.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 시세를 거의 다 대부분 반영하는 시가 감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13억하고 16억 놓은 게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종전자산가 총액은 7,89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는 9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5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요 공사비는 어떻게 책정이 됐냐면, 지금 신통기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신통기획안을 보다 보니까 총 11,390평 정도의 구역 면적에 기부 체납 제외하고 나서 주택용지는 1,925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 용적률이 210%인데 허용 용적률은 226.8%. 그러니까 허용 용적률로 넘어가려면은 이것 설치하게 되면은 우리가 용적률 더 줄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허용 용적률에서 상한 용적률로 가는 것은 이제 기부 체납 일부를 하게 되면은 상한을 받는 거고, 상한에서 법적 상한으로 갈 때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 1, 50%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게 되면 법적 상한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덕 현대아파트는 상한 용적률 240%에 법적 상한 299.85%를 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용지 1,900평에다가 299.85를 적용을 했더니 총 공급 면적은 32,760평 정도가 나오고요. 이거는 순수한 용적률상 면적인 거고, 총 연면적, 공사비 계산할 때는 총 연면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공급 면적이 1.7배 정도를 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 짓는 거 외에, 그런 어떤 전용 면적 외에 주차장도 들어갈 것이고, 뭐 경비실도 들어갈 것이고, 커뮤니티실도 들어갈 것이고, 독서실도 넣어야 될 것이고 등등등의 설치 비용이 있겠죠. 이런 것들 모두 합한 그런 총 연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1.7이 될 수도 있고 1.8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고급화 단지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당연히 커뮤니티가 많게 되면은 면적이 더 넓혀지게 되고, 우린 그런 거 필요 없고 소규모야 한다 그러면 1.5 미만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이지가 않고 단지별, 지역별로 차등을 둡니다. 근데 지금 강동구 정도면은 서울에서도 평균 이상 가는 것이고 49층의 고급화 단지를 지정하다 보니까 공사비는 최소 900만 원을 책정을 했고, 공급 면적도 연면적은 1.7배 정도를 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5,691평에다가 900만 원 곱했더니 5천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책정된 거고요. 사업비는 보셨다시피 금융비,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등등의 비용을 총 합산한 금액인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합했을 때 공사비의 약 30%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500억이 나왔죠. 그래서 비용 합계는 6,500억.
그 다음에 종전 자산가를 합쳤더니 7,890억. 이 두 개를 합치니까 1조 4,400억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수익도 1조 4,400억 정도 맞춰서 비례율 100% 맞춰야 되는 건데, 수익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가 분양 수익은 그 주변 일대의 쇼핑센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크게 안 짓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통매각도 많이 하는데 한 476억 정도로 제 나름대로 계산법으로 계산해봤고요. 임대 분양 수익은 여기 보시면 임대 아파트가 30.24%를 지어야 됩니다. 상한에서 법적으로 넘어갈 때에 50%, 2분의 1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럼 전체 면적에서 30.24%의 비율은 192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920제곱미터 이상 1962의 임대주택 총 면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의무 임대 면적을 넘긴 거죠. 네, 법적인 거 통과한 거고, 그랬을 때 25평형 100세대와 34평형 24대를 짓는다고 지금 정비구역 그 신통기획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124세대가 되는데, 이거를 얼마로 책정하느냐? 평당 700만 원 정도로 가정했습니다. 원래는 900만 원이면 원가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9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를 적용해 줘야 되나?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적을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주고 좀 더 원가에 반영한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700만 원 정도를 가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요거는 수익이 232억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수익. 일반 분양 수익 책정이 조금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저는 한 4,800 정도 봤습니다. 4,800 정도 보게 되면 33평 기준했을 때 한 16억 정도. 요거는 이제 주변 새 아파트가 지금 이제 한 18억 정도 돌파를 하고 있어서 고덕 주공 빼놓고요. 그러니까 둔촌주공 빼놓고, 둔촌주공은 지금 21억, 22억까지 호가하고 있는데, 거긴 강동구 내에서도 굉장히 좀 혼자 분개 일학으로 튀고 있는 거니까 그걸 기준점 삼을 수는 없을 거고요. 그라시움이라든가 주변 일대의 아파트들, 연차는 좀 됐지만 나름대로 대단지인 것들, 그런 것들의 90% 수준 됐습니다. 저는 이게 뭐 무난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뭐 보시는 분에 따라 틀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0세대에 49층 지어지는 고급화 단지고 5호선과 9호선 그리고 주변 일대가 인프라가 잘 갖춰진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4,800의 일반 분양 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일반 분양의 용적률 면적은 7,100입니다. 계산했더니 3,400억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자, 그리고 조합원 분양은 일반 분양가의 약 80에서 85% 사이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평형이 33평, 46평, 49평, 54평 정도로 기존에 신통기획안 나왔던 거를 약간 참고를 했고요. 기존에 31평, 46평이니까 31평 그 조합원들은 대부분 동평형이라든가 조금 높여가는 걸로 봤고, 46평형은 동평형이나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걸로 이동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524명은 청산 없이, 계산상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청산 없이 전부 다 조합원으로 간다라고 개정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33평은 4,200, 그 다음에 46, 49는 조금 더 평당가는 낮게 3,900 정도, 54평은 10세대밖에 안 되고 약간 펜트 개념이기 때문에 한 5,000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원 수익을 내봤더니 요거는 8,900억, 약 9,000억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이렇게 조합원과 일반 임대아파트 상가까지 전부 다 합한 분양 수익 금액은 1조 3천억 원 정도로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비례율 자체는 좀 낮게 형성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결국 나는 분담금 얼마를 내야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요를 계산해 봤더니 31평 갖고 계신 분이 33평 아파트를 배정받게 되면 약 3억 원 정도, 3억에서 3억 초반 정도의 분담금을 납부할 걸로 보여집니다. 31평이 33평 되는 거니까 동평형 내지는 조금 더 커지는 거겠죠? 요랬을 때 3억 정도. 46평형이 46평 갔을 때, 동평형 갔을 때는 조금 더 냅니다. 4억 6천 정도를 납부할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46평이 33평 갔을 때는 이제 5,700만 내면 되는 거고요. 31평이 46평을 간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담금을 납부해야지만, 7억 가까운 분담금 납부해야지만 배정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보다 높은 평형은 더 많은 분담금을 납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격을 보겠습니다. 13억 정도에 지금 매입을 할 수 있는 시세인데, 여기서 3억 정도를 더 내면은 33평의 새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약 1000세대 정도의 5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 나중이죠. 지금은 완공된 건 아니지만, 그랬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를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가를 기준으로 한 건데 13억에 사서 3억 정도 내서 16억에 매입을 한 겁니다. 자, 얼마 정도가 될까요? 지금 완성된다고 하게 되면은 한 19억 정도 선까지도 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8억에서 19억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입주하는 시점, 나중에 뭐 그게 7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그러면은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완공됐을 때의 가격이 지금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지금 매입했을 때의 금액과 비교하면서 안전 마진이 얼마가 될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2억 5천 3억 정도의 수익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요 금액보다는 아마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공사비라든가 일반 분양 같은 것들은 지금 기준에서 놓고 봤지만 공사비는 물론 증액되고 일반 분양가도 높아지게 됩니다. 둘 다 수익도 올라가고 비용도 올라가게 되는데 비용적인 부분 공사비가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요즘 분위기가 좋으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 분위기가 좋으니까 일반 분양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는 것보다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 크다면 전체적인 수익이 더 커지게 됨으로써 분담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러프하게 잡은 편이고 실제로는 요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덕동 현대아파트를 분석을 해봤는데 좋은 아파트입니다. 평형도 2개니까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고 또 신통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서울시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명품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세대수가 952세대, 작은 단지는 아니지만 요즘에 커다란 강동구나 특히 거대한 아파트들이 많은 걸 봤을 때는 아주 큰 세대는 아니지만 아주 알짜배기 땅에 49층에 고층화되어 있고 주변 인프라가 잘 구성된 그런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거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덕 현대아파트 분석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곳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